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이 개국한 지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해서 고사동 시대, 금암동 시대, 그리고 이곳 효자동 시대를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공영방송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0년 특집으로 전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겠다는 각오로 각계 수장들을 모시고 또 전북의 대도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1시간 동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5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전라북도 김성일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이시죠. 라승용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장 나승용입니다. 원광대학교의 김도종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김도종입니다. 자, 여러분은 KBS 전주방송 중국 그걸 어떻게 시청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8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도민의 방송으로서 잘 가고 있는지 먼저 이 5분에 대한 축하 인사보다는 질타에 대한 인사로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죠. 정동영 대표님께서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BS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때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빛났습니다. 반대로 KBS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80년 KBS는 대한민국의 양심과 진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KBS는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그런 원칙이 국민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는 영국의 BBC는 BBC가 보도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다 하는 신념과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KBS가 한국의 BBC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KBS 전북 KBS가 전북의 역사, 문화, 정신을 중점적으로 조명해서 전북인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 전통문화 콘텐츠가 많은 전북으로서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청자들부터 신뢰까지 받고 있는지는 좀 걱정이면서 의문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KBS 전국 총국이 개국한 지 80년이 지금 되는 날입니다. 80년 동안 우리 또 광복이 있었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KBS 전주 총국은 전북 도민들과 애완을 같이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일제시대 때는 국악인들을 위한 방송도 만들었고 또 전주로 이전한 후에는 또 자체 드라마도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 예술을 이렇게 알리고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알고 있고요. 또 흔들림 없는 공정 방송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주 KBS는 우리 도민들의 애완을 함께 해오고 또 우리 행복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이런 파랑새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도의 김성일 부지사님 나와 계시는데 KBS와 지자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이야기를 언론인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때로는 도의 발전을 함께 또 견인해야 될, 여론을 선도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KBS 전주방송 총국에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개국 벌써 80주년이 됐습니다. 참 80년 하면은 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뭐라 해도 KBS 방송은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국민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국민의 방송으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왔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예.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실에 근거해서 참 사실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는 사회적인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기쁨이 있으면은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또 슬픔을 함께하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도민들의 기쁨과 슬픔, 애환을 함께하는 그런 사랑받는 그런 방송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 전주방송 총국, 특히 지역 언론은 더욱더 해야 될 일이 많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그 대표로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청장을 모셨는데 지역 언론과의 관계를 좀 긴밀하게 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 KBS 방송 시작 80주년인데 그동안 우리 농촌 현장은 항시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렵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주시고 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전북 농업이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끌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전주 KBS가 있어야 되고 이제 농업은 과학이고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 전북 농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주 KBS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함께 해주시길 이렇게 원합니다. 예.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떠나서 찾아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전라북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더욱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서 원광대 김도용 총장님을 모셨는데 시청자 위원장까지 하셨고 KBS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네, 이번 KBS 전주방송총국 개국 80주년을 특별한 방법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38년도에 전국에서 5번째로 개국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평양, 청진 그리고 전주. 말하자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의 5대 거점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전주방송총국이 바로 당시에 거점 지역이었던 점을 되살려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계속 살려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새롭게 각광받는 지역으로 만들어주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람의 삶의 주기에도 성장세가 있고 또 하락세가 있습니다만 시작하면서 전라북도의 현 주소, 현 시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도약 80년 특집을 방송한다고 하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들로 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라북도의 현 주소, 각 분야에서 좀 평가를 냉정하게 좀 해주시고 또 이 현 주소를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좀 도약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까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영 대표님, 언론인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 많은 생활을 해오셨는데 전라북도 현 주소 늘 차별, 소외, 낙후 뭐 이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 대한 또 비판도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좀 몸소 느끼시는지요? 아프지만 현실을 현실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했을 때 탈출 방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래도 우리가 꼴찌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뒤에 있는 동네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줄 알았던 강원도가 우리보다 국세, 법인세, 소득세, 세금을 많이 냅니다. 부가세. 충청북도가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는 인구도 작은데 우리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전라북도가 작년에 2조 4천억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냈는데 전라남도는 9조 2천억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예. 비교가 안 돼요. 자, 이 같은 아픈 현실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결국 경제가 나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1년에 5천 명,
청년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현실. 결국 이 정부도 일자리를 강조합니다만 전라북도야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최우선이 일자리입니다. 어제 아침에 여기 우리 안호영 의원님도 계셨고 전라북도 10명 의원들과 도지사 그리고 도청 국장들이 다 모여서 올해 이제 예산 심사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올해 예산이 6조 5천억인데 내년엔 7조는 넘겨야 되겠다 하는 걸 가지고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바로 우리가 예산 기획을 하고 예산안을 이렇게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예산을 확보하면 여기에 일자리가 몇 개가 생길 것인가.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5천 개 없어졌죠. 자동차에서 12,000개 없어졌죠. 분산이 초토화됐잖아요. 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한 팀이 돼서 정치권, 언론, 관료, 학계 모두가 다 한 팀이 돼서 정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일자리를 가져오는데 노력은 역시 정치권의 결정입니다. 정치권의 힘이고요. 그러면서 여당의 의원이고 도당 위원장으로서 안호영 의원님 책임도 좀 느끼실 것 같고 또 아울러서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실 것 같은데 전북의 현 주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북의 현 주소에 대해서는 김도종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정동영 평화민주당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비중이나 또 인구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쇠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작년 이래로 군산의 현대조선소 또 GM공장 이런 문제로 해서 실제로 그런 전북의 경제적인 위상이 더욱더 위기 상황이 처해 있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위기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북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 군산 문제, 또 새만금 문제, 또 기금운용 본부의 문제라든지 또 농생명 산업을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하는 다양한 이런 주제들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나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함께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또 우리 전북 도민들과 또 전라북도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세 분께는 각 분야별로 좀 전문성을 갖고 계셔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도시 농도인 전북의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는데 전북 출신의 또 청장으로서 농촌진흥청을 이끌고 계시는데 어쩌다가 전북에 이런 현실이 돼 있는가라는 고민을 청장님은 누구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좀 보셨습니까? 네, 금년이 전라도 개도의 1000년입니다. 우리 전라도는 그동안 100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식량 창고 역할을 튼튼하게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평야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굉장히 커져버렸죠. 그 가운데 이미 쌀의 소비량은 61.8kg 1인당 연간 그렇습니다. 소비량이 줄어들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가 400만 톤 이하의 397만 2천 톤의 쌀이 생산이 됐습니다만 쌀값은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같이 쌀 중심의 산업에서 새로운 소득 작물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고 또 과감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우리 전북에 이미 둥지를 틀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만이 우리 전북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도전과 함께 저희 농촌진흥청이 전북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때는 교육의 도시였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에 지원을 하는 정부의 방침대로 지역의 대학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도중 총장님, 대학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전북의 현 주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은 대단히 왜곡돼 있습니다. 주소지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왜곡된 현실이죠.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대 이와 같이 이제 폄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창조적인 노력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불씨를 일으키자, 이런 차원에서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은 5차 산업혁명으로 완성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을 도구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5차 산업혁명은 콘텐츠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구와 콘텐츠,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적 전통, 전라북도의 지적 전통은 바로 이 콘텐츠의 혁명을 일으키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자, 이것을 우리 대학에서부터 실현하자,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예.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분야가 노력하고 발전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이 전라북도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행정입니다. 전라북도 도정 방향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김성일 부지사님을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이크 들어주시고 해주시죠. 네. 우리 전라도가 올해로서 정도 1000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우리 전라도가 정말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 전라도가 없으면 우리나라도 없었던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구해내기도 한 그런 애국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낙후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1000년의 긴 역사로 봤을 때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1000년을 웅비하는 1000년 전북을 만들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저희 행정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사회 문화적인 부분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웅비하는 1000년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크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아마 전북의 경제 이야기, 또 역시 농생명 수도의 농업에 대한 이야기, 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압축해서 제대로 된 요약된 내용들을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사안은 역시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 조선소, 또 중공업, 그 이후에 역시 뭐 넥솔론이라든지 여러 돈의 향토 기업들이 문을 닫는, 또 대외 기업들이 문을 닫는 그런 사례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이후에 어떤 대안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렇다 보니 이 고향을 또 전북을 떠나는 그런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일 부지사님,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네, 뭐니 해도 경제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 현황을 보면 조금 어두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5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용률도 16년 이후에 약 2%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취업자 수도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하락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돈의 주력 기업들이 여러 가지 폐쇄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구조조정을 겪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연관 여러 업체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 나름대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실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4천 건에 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직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지원을 한달지 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단기 훈련을 실시한달지 또 재창업을 위한 지원들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저희들의 이제 3대 성장 동력 산업을 농생명 산업, 또 상용차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고 이 부분을 집중 육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약 18개 사업에 걸쳐서 2조 정도를 투입을 하고요. 약 6만여 개의 일자리를 그렇게 창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도가 이제 중소기업이 98%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을 하는 작업들, 또 중소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 또 해외 시장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 모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저희들이 용역을 올 12월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용역 결과를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전반을 재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벌써 민선 7기입니다. 도민들은 민선 시대 이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기대가 크는데 항상 설명은 늘 플랜을 잘 짜여져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군산 사태와 더불어서 각 분야별로 전북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각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우영 의원께서는 역시 그래도 여당 의원이시고 남북 정상회담 3차 평양까지 방문하셨습니다. 남북 경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북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우리 정동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2016년 2월에 그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라북도에 이제 관련 기업이 한 8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피해액이 한 359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실제 피해액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남북이 제대로 이제 그 경제 협력이 되고 재가동이 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정상회담이 되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런 개성공단 재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대북 제재가 현재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 남북 경영 문제는 대북 제재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런 그런 그 노력을 좀 하고 있고 또 현재 대북 제재가 되고 있는 조건에서도 가능한 협력들 예를 들자면 철도 경의선이라든가 아니면 동해선과 같은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현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 또 국회에서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을 비준화해서 이걸 제도화해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세워서 또 아마 내년에도 1조 한 2천억 원 정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방문을 한 정동영 당대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대로 우려의 시각을 가진 도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에 가장 많은 지지율을 보낸 전북인데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서
또 개성공단 재가동되면서 오히려 관심이 정부 차원에서 북으로만 쏠리다 보면 우리가 가장 염원하고 있는 국제사업인 새만금 같은 곳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좀 더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의 시각도 많아서요. 이 부분까지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북경제 어려운 현실을 들으시면서 아마 안방에 계신 우리 전북도민들께서 표정이 어두워지셨을 텐데 저는 지금 약자인 전라북도에 대도약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라북도가 이 꼴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꼴찌를 탈출하려면 뭔가 판이 흔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분단 경제가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북방 경제 시대가 막 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선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평양에 갔다 오면서 가장 기억에 가슴에 남는 대목은 제가 아마 남쪽 그 주요 인사로서는 평양 거리를 감시원 없이 활보한 대동강변을 1시간 반 산보한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습니다. 예. 북한이 변했다는 얘기고 곳곳에 서 있는 선전판의 핵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얘기입니다. 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게 이제 북한이 기술을 돌린 그런 한 상징적 표현인데요. 바로 이 목포에서 시작해서 새만금을 거쳐서 진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이 서해 벨트 황해 경제권 시대에 이제 전라북도가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평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유엔 외무상 연설을 통해서 밝힌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미국을 만일 속이려고 한다면 그 뒤에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정말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경제에 집중하고 싶다. 바로 이것이 전라북도의 저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새만금에서 영종도 인천공항까지 200km 해상 고속도로 같은 대프로젝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을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라 이 새만금에서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과 연결되는 이 황해 경제 시대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나성용 청장님께서 이제 농업과 과학, 기술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아마 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양계 산업인 것 같아요. 닭고기는 전라북도 기업이 뭐 전국 1등인데 예를 들면 북한과의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게 세계적인 양계 기업이 클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계 산업은 사료를 들여와서 항구에서 그다음에 그 사료 배합 공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농가로 이렇게 배달을 하고 농가에서 닭을 키우면 그걸 다시 이제 가공 공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북한의 집단 농장 체제 예를 들어서 진남포 같은데 예. 사료 그 선박이 들어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료 배합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집단 농장에서 키우고 그것을 다시 가공 공장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단가가 전북의 양계 기업들이 아마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예. 북한은 그 닭을 키운 대가와 함께 그 닭에서 떨어지는 개분, 닭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축분이 되기 예. 때문에 네. 이러저러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대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큰 그림에서 오히려 축이 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농업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선정 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이제 선정되면서 논란이 되고도 있습니다만 기대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좀 농업의 메카로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리 전북의 김제와 경북 상주 두 군데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일부에서는 품목이 중복돼서 영세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성격에 빠질 우려와 또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서
우리 전체 농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2달 전에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중심에 있는 월드 원예센터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는 과학기술 R&D와 기술 개발과 교육 그리고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실습하고 또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게 세계의 원예 생산의 중심이 돼가는 그런 혁신을 보고 왔거든요. 아마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정말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원예 산업을 수출농업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R&D의 컨텐츠 그리고 농업인들과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품목의 선정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종합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육성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농업의 시대가 이제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심에 스마트팜들 얘기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북 농업은 그만큼 변화와 혁신을 좀 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그 이외 또 방향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 미국 중심의 쌀 중심의 산업에서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여주 이천 쌀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이죠. 예. 그들보다 쌀의 품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재배 기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가장 최고 품질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생산하는데 가격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소위 혁신이란 가격을 어떻게 끌고 가겠나 하는 마케팅 전략도 부족했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전북 쌀에 대한 좋은 장점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 이게 과잉이다 보니까 많은 양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파는데 별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한꺼번에 벌크로 파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드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서서히 개선을 해나가고 구조 자체도 쌀 중심 산업에서 다양한 소득 작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농촌진흥청이 전북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선 기술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좋은 여건이 돼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 전북 도민들과 함께 그와 같은 농업의 생태 환경을 바꾸는 역할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동중 총장님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또 맡고 계셔서 이 혁신센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전북의 경제 성장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또 우리 저희 원광대학 같이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2가지 핵심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첫 번째는 청년이 전북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에서 양성된 4차 산업의 인력들이 바로 전라북도에 남아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 창업센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카메라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새만금의 지금 이 그림은 에스토니아형 디지털 국가를 여기에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시민권도 여기다 부여하고 전라북도에 와 있는 유학생들도 여기에서 창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도 제안을 하고 있고 정관계의 모든 요로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채택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양식의 혁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생산 양식의 혁명, 여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예. 자꾸 이 대기업 유출할지 이런 근대적인 방법만 자꾸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가 문화 중심지인 것을 그러한 전통을 살려서 새만금에 세계 역사 엑스포 공원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바로 그 지역에 이러한 이제 그 역사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역사 엑스포 공원을 만들음으로써 연구 관광의 대표적인 지역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예. 중국의 수학여행단을 1년 사시사철 유치하자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예. 이 토론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가 낙후됐다, 전라북도가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 그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나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자. 네네.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고 정부에서 이것을 예산 지원을 하고 채택만 해준다고 한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정관계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바로 이러한 의제의 채택 이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김두종 총장님이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걸어주셔서 잠시 후에 이 새만금 이야기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3분이나 지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전주방송 총국 개국 80주년 특집으로 생방송 심층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정치권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참 도민들에게 말하기 좋은 내용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새만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 세상에 새만금을 볼 수 있겠어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식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국책사업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대표님,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해왔던 걸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30년 세월인데 아직도 바닷물이 벙벙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라북도 프로젝트로 남아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국가의 전략 거점으로 새만금이 등장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관련해서는 역시 접근이 돼야 뭐 투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주 새만금 고속도로 이거 앞당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 지금 4천억을 계상해 놨는데 1,000억으로가 깎였어요. 이거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위로 엊그제 옮겼습니다만 우리 예. 안호영 의원님하고 해내야 할 일이 우선 전주에 오는 사람들이 전라북도 수도가 전주인데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30분에 달릴 수 있게 되면 아마 새만금에 대한 또 기대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하늘길입니다. 공항이 있어야 외국에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가장 그 경제가 번성한 절강성의 절강회라는 그 우리 전경련 같은 단체예요. 네네. 절강상회. 거기서 사람들이 저희 방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새만금을 설명하니까 공항이 있습니까? 근데 새만금 공항 예산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깎여버렸어요. 내년도 25억 원 기본 계획 설계비를 지금 25억 원 국토교통위를 교통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갔는데 거기서 깎아버렸어요. 예. 타당성을 보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자는 건데 이거 반드시 관철해서 어쨌든 잼버리 대회 이전에 우리가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서 애정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새만금 1단계, 2단계 일단 매립을 해야 그 이후에 무언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산업용지, 협력용지, 또 농업용지, 공업용지, 관광 레저용지 아직 그 매립조차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도로서도 상당히 좀 답답해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지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91년도부터 시작된 새만금이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만금이 한 1억 총해서 한 1억 2천만 평 정도 되는데요. 모든 부지를 다 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35% 정도는 그대로 이제 수변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용도로다가 지금 그 마스터 플랜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도 약 그 9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도 내년 예산도 기대하기로는 이제 1조 이상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SOC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로랄지 또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지금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박차를 이제 가하고 있고요. 새만금 공항 문제도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2023년에 잼버리 대회가 있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새만금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 공항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다방면으로 이제 정치권과 이렇게 같이 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SOC 기반이 갖춰지고 또 이제 그 토대 하에서 예.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면은 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예. 네. 상임위가 국토교통이다 보니까 SOC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만 SOC를 해놔야만 기업 유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유치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SOC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안 의원님 순서가 지금 뭐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진행이 지금 되질 않고 있어서요. 글쎄요, 그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이제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지금 속도가 좀 붙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곧 그 새만금 개발공사의 이제 사장이 선임이 되어서 아마 10월부터는 이제 그 설립이 다 끝나고 나면 네. 공공주도 매립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주도 매립이 되면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용지를 또 그렇겠죠.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되고요. 또 이번에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 또 3,600억 정도가 그 투자되는 이런 관광 레저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그 관광 레저 사업이 이제 투자가 되면 될수록 또 사람이 오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아까 말했던 SOC 이런 그 도로나 이런 것들을 또 더 빠르게 또 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생기면 이런 기반 시설도 더 조성이 되고 또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에 좀 더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니까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절차를 면제나 혹은 제외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 속에 군산공항 확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새만금 공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제공항이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거를 또 새만금 공항으로 또 볼 수 있게 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기본 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여야가 협력해서 더 설득하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조건부로라도 예. 그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도로와 또 공항 또 항만 이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기업 유치도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도를 내야 되는데 내는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대중 총장님, 새만금 어떻게 바로 생각하십니까? 저 새만금 얘기만 나오면은 정말 열불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새만금과 관련된 SOC 건설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시장형 정부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관제형 정부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준다.
시해를 하는데 뭐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느냐 그렇죠. 이것을 검토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 발전 속도를 완전히 이거 저 후진기에 넣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건 미래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장형 정부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 자리에 두 분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특별히 이제 이것을 계속 촉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허벌판에 고속철 놓고 비행장 만들고 그 다음에 가보면 거기에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건 과거형 예비 타당성이라는 건 완전히 과거형이거든요. 이게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영 대표님도 절강성 대표단들이 와서 공항 있느냐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예. 저도 전주에서 투자 유치단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 투자 유치단 단장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공항도 없는 도시에서 무슨 투자를 유치하느냐고. 한 푼도 여기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예. 이것이 국제적인 현실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도 예비 타당성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예비 타당성을 면제 받냐 안 받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라승용 청장님, 농촌진흥청 차원에서는 새만금을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계시고요. 지금 새만금 개발 면적의 32%죠. 9,430헥타가 농생명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20년도에 1,513헥타가 이용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저희 농촌진흥청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9,430헥타를 새로운 정말로 성장 동력이 농업에서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첨단화하고 고품질화하는 쪽 그리고 농업 생태 관광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현지에서 20헥타의 규모에서 모든 데이터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더 신선 농산물이나 반가공 농산물들이 직접 중국 시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농산유통공사에서 청대 물류센터를 이미 개설을 2015년도에 했는데 거기에서 북경까지 700km, 상해까지 800km의 물류가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올해도 보면 신선 농산물이 약 24%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조금 풀리면서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새만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때 다른 데 완전히 다른 기술력으로 첨단한 기술력으로 농촌진흥청이 접근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종자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종자 개발을 지금부터 해나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509부터 그와 같은 기술들이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계획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도 전체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전북도와 농식품부가 안고 있는 큰 흐름 속에서 509부터 그와 같은 중복되지 않는 장목 그리고 현재 우리 농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목 그리고 새로운 수출 장목으로 배치를 해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예. 자,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민 의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내려올 때 LH 정말 한전에 이어서 규모가 4위인 그 LH 토지주택공사를 진주에 빼앗기고도 우리 도민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 대한 비판, 지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대 중공업의 사태, 군산 GM의 사태, 서남대학교 폐교 여러 가지 19단 유치 실패 항상 늘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또 영남에 비해서 호남은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호남, 전남, 광주에 비해서 전북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현 주소를 어떻게 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문제가 된 것인지 과연 이런 걸 바라보고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도민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어서 네 역시 정도영 대표님. 예.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군산 조선소가 닫고 자동차가 닫았는데 조용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북 몫을 찾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 생겼으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북 사람 양반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좀 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군산 자동차가 닫았을 때 이제 뭐 야당들이 주장하고 해서 고용 재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 뭐 이런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정해 봐야 뭐 특별한 특효약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거제, 통영, 고성, 울산 이런 데가 똑같이 이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쪽에서 소리를 낸 거예요. 그렇죠. 왜 군산만 하느냐? 우리도 어렵다. 고용이 위기고 지금 조선이고 자동차고 다 어려워졌잖냐 해서 우는 아이 젖준다고 군산이 그런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니까 그쪽 지역이 다 덩달아서 됐어요. 이런 것처럼 소리를 내야 된다. 특히 이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커 용량이 커야 청와대에도 들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아들어서 야 군산이 정말 불 꺼진 유령의 도시구나. 거기는 좀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조선소 문제고 자동차 문제고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뭐 얘기라도 하게 되고 지시라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청와대도 조용하고 정부도 조용해요. 얼마 전에 부총리가 왔다 갔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서 지금이라도 전북이 똘똘 뭉쳐서 꼴찌 전라북도 표는 제일 많이 줬으면 당연히 권리도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침묵은 금이 아니다. 전라북도 양반 소리 듣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력을 얘기할 때 뭐 국회의원 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턱없이 전북은 열악합니다. 열석. 하지만 정부에 들어가 있는 전북 출신의 뭐 무정과 무착한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전북의 인사들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들을 좀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도 시청자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서 라승용 청장님 말씀하시죠. 예, 혁신도시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혁신도시에 이전해 있는 기관으로서의 그동안에 준비했던 걸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네 번째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시즌 2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혁신도시 시즌 2와 연계해서 플랜을 3개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플랜 1은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돼서 종자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김제 민간 육종단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32만 1000점의 유전 자원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들이 김제 민간 육종단지를 중심으로 릴리스돼서 지금 현재 5,800억에 이르는 우리 국내 종자 시장을 보지 않고 372억 불의 세계 종자 시장에 저희가 1%를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 이렇게 키워나간다면 전라북도의 큰 산업으로 육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간 450건 정도의 산업 재산권이 나오고 1000건의 기술 이전이 진행되는데 이게 전라북도의 새로운 생태축으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돈은 그 기업이 육성될 때까지 책임을 져주고 학교에서는 맞춤형 인력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삼각 체제를 만든다면 새로운 산업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전해 와 있는 12개 기관 그리고 지난해 이전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포함해서 12개 기관이 서로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즉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이 서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역할을 분담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기술을 계속해서 늘릴 수 된다면 산업이 그만큼 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젊은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전북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님 말씀은 농촌진흥청과 같은 국가 기원을 토대로 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김도준 총장님 도민 예. 의식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도민 의식이 전라도는 항상 차별받는다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탄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원광대학을 비롯해서 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은 정말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지역과 함께 대학이 발전해야 된다는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총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종자산업과 관련해서도 저희 대학도 중국과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런 데 종자연구소를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금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융합공학과 전라북도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 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미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대학들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낙심만 하지 마시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하셔서 지역 대학을 키우시면 바로 전라북도가 새로운 아시아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고 안호영 의원께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북 경제 살리기에 뛰어야 된다. 전북 대도약을 위해서 열린 행정, 산업 발굴과 지원이 중요하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 몸소 실천하는 그런 의원의 모습, 정치력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뭐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청와대하고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목소리를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좀 내보는 그런 문재인 정부 시대를 좀 요구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지지를 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이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와 또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여당에서도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가 좀 나는 게 있고 좀 아직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실제로 많은 이제 속도감 있게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아까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전라북도를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고 또 혁신도시를 또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해서 금융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시간은 걸리지만 차근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과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라북도 전북 출신의 우리 여야를 통틀어서 국회의원들께서 한 30분이 넘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10% 정도가 되고 그렇네요. 또 청와대에도 이제 그 비서관으로도 이렇게 많이 가 계시고 또 장관으로도 이번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또 취임을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또 김현미 장관님 계셔서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함께 또 우리 전북 도민들의 이런 의지를 모아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부지사님 1분 정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막 이가 떨립니다. 추워서. 예, 우리 이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대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각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전체 저희들도 포함을 해서 우리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따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도 될똥말똥한데 그것 가지고 뭐 되느냐 안 되느니 자꾸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힘을 잃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이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우리 도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예. 내 손해를 감수하려는 그런 좀 성숙된 알겠습니다. 의식을 좀 보여주시는 예. 거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5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렀습니다. 의식의 변화 또 혁신과 변화 여러 가지 이제 꾀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러려고 그 배를 만든 건 아니다. 전라도는 한때 안전한 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박의 전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고 변화를 꾀하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될 시기에 놓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5분께도 이 추운 밤에 고언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예. 자, KBS 전주방송 총국 80년 앞으로도 80년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각오 전해드리면서 생방송 심층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